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커피에 있어서 센서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센서리를 어떻게 연습하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학원에 다니신 적이 있거나 커피를 배우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커피 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추출한 커피를 선생님이라든지 학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이 커피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커피를 구별하지 못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핸드드립 할 때 우리 선생님은 린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종이 필터에 먼저 물이 닿으면 종이 맛이 난다고 했는데 등등 커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좋은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구별을 잘 하지 못하면은 너무 그냥 변수 자체에만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는 그냥 먹어보면 알거든요.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 방법을 써도 되는 거고,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하면 그냥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전문가가 정해준 이런 변수들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마치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변수들은 오해를 낳고 또 그런 변수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더 쉬워지죠. 오히려 그 변수들에 갇혀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맛있는 커피는 긍정적인 향미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커피들이에요. 다양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커피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많이 먹어봐라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막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는 커피 맛을 구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많이 안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김치찌개로 예를 들게요. 한국 사람이 누구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객관적으로 어떤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든지 그 식당의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김치찌개를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김치찌개를 되게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 다른 환경에 먹은 김치찌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적인 김치찌개의 맛보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커피의 맛을 바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인 커피 맛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맛이 좋은 커피인지 아니면 이 정도 맛이 안 좋은 커피인지를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전문가들이 빨리 이 커피가 좋은 커피인지 나쁜 커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커피가 객관적으로 이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커피 중에 맛있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많이 마셔야 되냐? 물론 이제 다양한 카페들을 다니시면서 커피 맛을 보시는 거, 그리고 다양한 커피 원두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내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퍼블릭 커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에서 중단돼 있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커피 업체들, 그리고 생두 업체들, 로스팅 업체들에서 퍼블릭 커핑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이 퍼블릭 커핑 행사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커피들을 맛보실 수 있으세요. 비용을 내고 퍼블릭 커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무료로 개최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커피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커피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퍼블릭 커핑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커핑을 할 때는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과 커피의 향미들을 매칭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향미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커피는 한 요 정도 가격이네. 이게 자꾸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커피 자체만 평가하지 마시고 이 커피의 가격과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가성비가 좋은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맛있는 커피는 비싸겠죠. 그리고 독특한 커피들은 또 비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저렴한데 맛있는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센서리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이긴 한데, 꼭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신다면은 이 커피가 가격 대비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계속 평가하시면서 데이터를 쌓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커피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과 비슷했을 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을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정식 룰로 커핑을 할 때는 똑같은 커피를 5컵을 준비해 놓고 커핑을 하는데요, 이 커피가 균일한지 균일하지 않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예요. 일부러 그 5컵 중에 한 컵을 품질이 안 좋은 커피를 섞어서 그 커피를 찾아내는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때 웬만한 전문가들도 온도가 높았을 때는 미세하게 다른 부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향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 뜨겁다와 차갑다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에서 이제 통증이라는 신호가 오니까 커피의 향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이 통증, 이 위험 신호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커피의 디테일한 향미들까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덜 느껴지는 향미 때문에 도직량을 더 늘리는 레시피를 선호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커피의 향미를 다양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좀 더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커피를 자꾸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같이 먹어라예요. 이제 사람들과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 평가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 동일한 커피를 마시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커피를 마시고 테스트를 한다면 이 나만의 틀 안에 갇히기가 쉬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 이 사람은 이런 커피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리브레이션 과정은 동일한 커피를 너무 많은 점수를 주거나 너무 낮은 점수를 주지 않게끔 이 점수를 맞춰가는 과정이나 다름없어요. 너는 이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 나는 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 전문가는 이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함께 공유하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이게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센서리를 잘한다는 기준은 이 커피가 내 고객이 먹었을 때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추출이 조금 틀어져서 커피 맛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고객이 느꼈을 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차이일까? 이 선을 아는 것, 이게 저는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센서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판매하는 커피에 되게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변수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퍼블릭 커핑을 자주자주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커피를 오랫동안 하는 분들과 혹은 커피를 처음 하는 분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라예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이 기준점을 잡는 거는 제일 평범한 커피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이 브라질 커머셜 등급의 커피로 기준점을 잡는 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 브라질 커머셜 등급의 커피가 사람들이 커피다 라고 생각하는 향미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브라질 커머셜 등급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커피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이 브라질 커머셜 등급의 커피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커피들을 자꾸 먹어봐야 이것보다 좋은 커피들, 그리고 이것보다 나쁜 커피들을 빨리빨리 구별해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향을 색으로 기억하라예요. 보통 저희가 센서리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아로마 키트로 연습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 아로마 키트를 활용해서 센서리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취미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로마 키트까지 사용을 하면서 센서리 연습을 해야 될까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아로마 키트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커핑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단어나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들끼리 커핑할 때는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향미를 표현을 했을 때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서 향미 표현을 하시면 돼요. 누룽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페브리즈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뻥튀기 같은 향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커피가 캐러멜 혹은 뭐 코리앤더 시드 뭐 이런 향미들이 그 커피에서 뚜렷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커피의 맛은 이 향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향이 비율적으로 많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향만 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색깔을 통해서 향미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플레이버 휠이에요.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 플레이버 휠은 이 향미대로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밝은 색들에 써져 있는 단어들이 보통 꽃 계열의 향미들, 그리고 베리, 과일 계열의 향미들, 그리고 허브, 가볍고 산뜻한 향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밝고 화려한 색에 위치한 이런 향미들은 가벼운 분자들에서 느껴지는 향미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하면 제일 빨리 휘발돼서 날아갈 확률들이 큰 향미들이기도 해요.
해요. 색이 점점 더 진해질수록 분자 크기가 더 무거워져서 휘발 속도가 점점 더 늦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로서 좀 기억을 하면은 어떤 커피를 마셨을 때 이 커피는 좀 밝은 색깔 쪽의 향미들이 많은 커피구나. 이 커피는 좀 더 어두운 색깔의 계열의 향미들이 있는 커피네. 이런 식으로 색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스팅에 따라서도 보통 로스팅이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는 좀 더 밝은 계열의 색깔들의 향미들을 더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로스팅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두운 계열들의 향미를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 my